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이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33번째 주인공은 국내 최장기 사형수인 원언식이란 인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 최장기 사형수 원주 왕국회관 방화범 원언식. 얼마 전에는 최고령 사형수인 오종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은 가장 오랜 기간 수감 중인 사형수 원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언식이 저지른 방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문제이죠. 백백교 사건이나 오대양 사건 등에 대해서 소개할 때 정리했던 것처럼 사입이란 사시이비의 줄임말로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속이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사이비는 겉으로는 종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교가 아닌 교주와 같은 이런 사람을 떠받드는 단체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17 거기에서 사이비 종교 백백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25에서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 그리고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사이비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단이라는 건 뭘까요? 이단은 한자로 이단인데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설명하자면 믿는 신도 같고 경전도 같지만 이른바 정통이라고 불리는 종교와는 그 교리나 해석 등이 전혀 다르게 주장하는 해석 등을 전혀 다르게 주장하는 종교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와 관련된 이단이 매우 많기 때문에 각종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하는 기관들, 국제종교문제연구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단 사이비 상담소, 총회 이단 사이비 피해대책조사위원회 같은 것들이 이 기독교 단체에 따로 존재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원언식과 관련된 곳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 단체가 되겠고요. 이곳은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천주교에서는 아예 별도의 다른 종교다라고 간주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특정 종교 단체를 이단이라고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독교계와 천주교계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곳이다라고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불을 지른 원원식이란 분이고요.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원원식은 강원도 원주에서 평범한 농부의 1남 4녀 중 외아들로 195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11살 때의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고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뒤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들어가 학업을 마치게 되었죠.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던 모양인지 1977년에는 대한지적공사에 임시직 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1991년 원주 출장소로 정근을 가게 됩니다. 그는 결근 한번 하지 않는 성실한 사원이었고 최우수 사원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고향이자 정근지였던 원주에서 그의 삶은 엄청난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만난 부인 신성숙과 1982년 결혼하여 3살 터울의 자매와 원원근의 어머니까지 함께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1991년 5월경부터 아내 신씨가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분란이 생겨나게 됐어요. 신씨는 여호와의 증인에 깊이 빠지게 되었고요. 크고 작은 집회에 참석하면서 집을 자주 비우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먼저 원씨의 노모와 신씨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되었고요. 원씨의 노모는 신씨와는 함께 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딸네 집으로 거처를 옮겨버리게 됩니다. 원씨의 노모는 중풍을 앓아서 몸이 불편한 상태였는데 신씨와의 불화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뿐인 아들 집에서 떠나버린 것이죠. 원원식은 술을 즐기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후로 자주 술을 마시게 됐고 술을 마시면 항상 나는
아픈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 불효자다라고 동료들에게 한탄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내 신씨에게 여호와의 증인이 만든 왕국회관에 가지 못하도록 달래고 싸우고 사정도 해보았죠. 최후의 수단으로 원주 시내에 따로 방을 얻어서 2달 동안 혼자 지내는, 그러니까 일종의 별거를 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아내는 원 씨의 행동을 사탄의 핍박이라며 무시하고 더 왕국회관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게 당시 현장 검증 사진입니다. MBC 뉴스 1992년 10월 6일자에서 캡처한 사진이에요. 자, 잡혀 있는 원원식, 그 다음에 손에 들고 있는 게 기름통이겠죠. 그리고 이 불에 타 있는 왕국회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침내 사건이 일어난 1992년 10월 4일 아침, 회사에서 숙직을 마치고 돌아온 원원군은 그날도 아내에게 오늘부터는 절대 교회 가지 말라라고 했지만 신씨는 교회가 가정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원원식 역시 화가 나서 집을 나와 소주 2병을 마시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신씨는 집에 없었고 당시 12살과 9살이던 딸 둘만이 집에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결국 원씨의 분노는 폭발하고 맙니다. 그놈의 왕국회관 불을 질러버리고 말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원원식은 집에 있던 플라스틱 통을 들고 주유소로 걸어가 10리터 정도의 휘발유를 구입한 뒤에 왕국회관으로 향하게 됩니다. 원원식은 왕국회관 입구에서 아내를 내놓아라 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요. 당시 왕국회관 안에 있던 아내 신씨는 그 소리를 듣고 신도들의 도움을 받아 뒷문으로 빠져나갑니다. 이후 왕국회관의 신도들과 말싸움을 벌이던 원원식은 출입문 창을 깨고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게 됩니다. 이 불은 왕국회관 바닥에 깔려있던 카페트 등으로 순식간에 옮겨 붙게 되었고 30여 평의 왕국회관은 불길에 휩싸여 버립니다.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었던 왕국회관은 따로 피할 곳이 없어서 창문 쪽에 있던 사람들은 창을 깨고 뛰어내려서 골절상 정도로 그쳤지만 나머지 25명은 중화상을 입었고 14명이 사망을 했고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따라서 수혈을 거부하다가 추가로 1명이 더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15명이 사망하게 된 거죠. 자, 보시면 저렇게 2층에 있었단 말이에요.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뛰어내렸지만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 크게 다쳤고 14명이 죽었는데 다친 사람 중에서 이 여호와의 왕국 교리 자체가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지 않는다, 주지도 않는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1명이 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당시의 신문 기사의 내용. 아내 내놔라, 술 취해 범행, 뭐 이렇게 써져 있고요. 출입구가 한 개뿐이라서 대피를 못했고 창문 깨고 뛰다가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수혈 거부하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원원식은 자신을 붙잡는 신도들을 뿌리치고 우산동 파출소로 뛰어들어가서 자수를 합니다. 원원식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원래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죄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로 죽인 거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원씨가 스스로 집을 나설 때부터 그곳을 불태워버리기로 마음 먹었다 라고 해서 살인죄가 추가가 됐습니다. 결국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으면서 1993년 대법원을 통해서 사형이 확정됐고요. 2005년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지만 수술을 하면서 간의 절반가량을 떼어내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광주 교도소에 수감 중인 국내 최장기 사형수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원원식 씨가 2021년에 코람데오닷컴이라는 어떤 그 천주교 기독교 단체의 어떤 그 매거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과 인터뷰할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어쨌든 자신의 욕망이나 돈 혹은 비뚤어진 증오 같은 것들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사이코패스들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아무런 죄 없는 사람 15명을 죽였다는 점에서 이 원원식 씨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이 시대의 범죄자라고 정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신이 어떤 신이든지 간에 분명 사랑과 평화를 중요한 가치로 인정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도록 반치한 이 신씨에게는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신씨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의 증인이란 곳의 신은 신씨를 용서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궁금합니다. 정말 멀쩡하게 열심히 잘 살고 있던 한 남자를 15명을 죽인 살인범으로 만든 그 신씨와 그 신씨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어떤 존재들인지 참 궁금하고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다루었던 살인범, 범죄자들과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이 15명이라는 사람을 죽인 그거는 뭐 팩트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조금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제 개인적인 사실이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 그 다음에 호기심을 충족시켰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